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말합니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시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자, 미국에 체류하던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1년여 만에 지난 주말 귀국했는데요. 자, 주말 지나서 정치권에서는 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우리가 처음에 보긴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귀국하던 공항 모습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본인도 조금 놀란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추산 1,5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이 짙은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등장한 이 전 대표는요, 이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은 다음에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은 모습인데요. 곧바로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팬클럽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손 피켓과 부채, 조금 전 보신 현수막 같은 것을 준비했는데요. 이 바다로 함께 갑시다. 바다는 강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함께 갑시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서른 유년찬 등 의원들도 이 전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마중을 나왔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별칭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중근엄, 엄중낙연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엄중근엄치고는 이 공항에서 상당히 뼈 있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민지수 기자가 설명한 대로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해석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분은 단어 하나하나를 골라 쓰는 굉장히 신중하신, 그래서 시중에는 엄중낙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거냐라는 건 본인만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당의 상황과 그다음에 당이 얼마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공간을 열어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해져야 되겠죠. 김순례 에디터, 귀국하는 날이니까 의뢰하는 인사말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예상을 상당히 많이 뛰어넘었어요. 예. 그 장소를 딱 이렇게 가리면은 대선 출정식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만큼 굉장히 강하게 마이크까지 잡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타일이 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본인의 캐릭터도 엄중한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동안 생각을 해보면은 본인의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하게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총리가 경거망동하고 쉽게 발언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당 당대표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모든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은 강하게 발언하겠다, 싸울 땐 싸우겠다, 이런 어떤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분이 5선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도지사 했죠, 총리 했죠, 당대표 했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나요? 제가 보기에 하나밖에 남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대선에 도전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충돌 아니면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당회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극렬하게 좀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이번 그 기자회견으로 이제 인사로 이제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 관련해서 더 정확한 거는 이종우 실장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종우 실장님. 그래서 지금 귀국하는 공항에서의 이런 모습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고수했던 이런 스타일을 버리고
다른 스타일로 변신할 거 아니냐, 미국에서 그런 거 생각해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 나오거든요. 어떻게 변신을 좀 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저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없었을 때 아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지지자들을 상대로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지지한 의원들이에요. 자신을 지지했던 의원들이 지금 당내에서 어떤 상황이죠? 소위 이제 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그런 의원들. 예. 어떤 상황이냐면 비명계로 분류되면서 네. 지금 친명계의 의원이 되고픈 후보들이 다 저격을 하면서 그 지역구에 모두 다 지금 이 깃발을 꽂는 양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도 누구가 가서 막 윤영찬 의원을 디스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자신을 지지했던 의원들, 뭐 소위 얘기해서 그 자신의 정파의 의원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나서서 이젠 보호해야 된다. 자신을 지지한 어떤 죄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표현. 두 번째는 아까 김준일 에디터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지금 대선 후보도 됐던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은 당내에서 사실상 지지율이 굉장히 나쁘다. 뭐 이런 또는 당내 뭐 이 지난 대선의 어떤 책임이 자신한테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니다. 자신은 지금 정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차차기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아마 SNS든 아니면 인터뷰든 아마 MBN에도 여러 그 방송에 아마 앞으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도 아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 낸다는 건 바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이전의 엄중함이 아니라 열정적인 모습으로 정치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발표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 대선까지 얘기해 주셨지만 대선이라는 게 뭐 당장 내년, 내후년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어떤 행보, 어떤 역할을 해 나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종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당내 이제 친명계 주류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낙연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이재명이 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동 등 이런 것들을 내부 경선 때 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발목을 잡았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에 이를테면은 이재명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로 이제 최근에 그 책을 냈거든요.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그러니까 외교안보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강연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지금 방식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면서 당내 현안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으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이고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혁신위가 어떤 안을 내느냐. 이게 이제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천 룰까지 만약에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비명계가 지금 구심점이 없는데 비명계라고 다 이낙연 대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러겠죠. 조홍천 의원은 낙향하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독자 노선을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낙연을 중심으로 모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당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굳이 민주당 얘기에 논평까지 내놨고요. 오늘 열린 최고위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여름철 맛있는 수박 한 입을 베어 먹을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치욕적 상황이 민주당에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수박왕으로 불리는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왔기에 민주당의 내적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원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에 수만 명이 응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모든 갈등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이낙연 당시 후보가 터뜨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의 귀국을 대장동 문제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진실 규명 의지가 과연 민주당 내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돼야 될 겁니다. 이종훈 시장님,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에 크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가요? 당연히 당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면을 이제 흐를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그래도 카리스마 있게 전체적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력한 뭐 예를 들어서 상대 정파의 라이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지적을 하더라도 사실상 서른 의원이라든지 조웅천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당내 차기 주자급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차기 주자급이 드디어 돌아왔기 때문에 당내에 이제는 시끄럽고 당내 어떤 그런 혁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논쟁을 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어쨌든 좀 더 희망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그래 싸움을 부추기는 또는 싸움을 이렇게 즐기는 이런 형국이 아니라 제대로만 되면 사실 이 경쟁은 혁신의 어떤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개혁의 경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도리어 더 빨리 개혁의 어떤 그 물꼬를, 이슈를 잡아야지 상대당 지금 그 즐길 때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뭐 상대당의 뭐 이런 것들을 즐길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발언까지 나옵니다. 어떤 발언인지 좀 들어볼까요? 이낙연 대표가 정치 일선에 나서면 이 이재명 현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당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네네. 충정이죠.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최대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 이낙연 악마와의 무관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낙연 악마의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심전심으로 이 이낙연 악마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재명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을 밀었더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선을 이낙연 때문에 놓쳤다.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준일 에디터,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귀국과 관련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요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근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악마화에 뭐 이렇게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반응도 나오고. 자,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뭐 이재명 대표가 불편하겠죠. 사실은 이제 저거에 대해서 뭐 딱히 언급을 하면은 오히려 더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언급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 이낙연 악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경민 의원이 어떤 맥락으로 한 건지.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민주당의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다 이재명을 거의 다 지지를 했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이. 네. 여기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이 더 개혁을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네. 사실은 그때 경기도에서 이쪽에 상당히 광고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기도가 홍보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유튜브 쪽에 광고를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이들이 그쪽으로 많이 움직였다. 신경민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낙연을 세게 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불편한 앙금이 사실은 이낙연계와 이재명계가 아직도 남아 있고, 그거를 이제 신경민 의원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갈등이 쉽게 치유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당내 상황에 따라서 이들이 좀 많이 이제 앞으로 좀 유동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그러면서 향후 행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런 부분 저희도 좀 잘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